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게 아주 각별한 추억을 남겨준 한 친구의 이야기를 나누며 연애에서 놓치기 쉬운 점들을 부드럽게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공감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참으로 복잡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닿는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요. 보통 초반에는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다가도 서서히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오히려 가치를 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하지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성격은 참으로 밝고 누구에게든 살뜰히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고 가족들에게도 책임감 넘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연애에서만큼은 매번 이상하게 꼬이곤 했습니다. 어째서인지 상대방이 조금만 마음에 든다 싶으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치듯이 헌신해버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물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연애라는 것은 단지 한쪽이 무조건 다 주기만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몰입하면 상대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얕보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친구의 그런 열정적인 태도를 응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콩달콩 모든 걸 나누면 당연히 행복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세상사가 늘 그렇게 이상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군요. 특히나 마음이 너무 급하거나 무조건적인 헌신만을 강조하다 보면 상대가 편하게 느끼는 동시에 그 가치를 쉽게 여기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그 친구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마다 살짝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아주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는 듯한 목소리로 즐겁게 얘기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번엔 제발 좋은 방향으로 서로의 마음이 깊어지면 좋겠다 하고 기원했습니다. 친구는 첫 만남 이후로 그 여성에게 정성을 한없이 쏟았는데요. 그중 가장 특별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한정판 인형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정말 갖고 싶다고 말하자 친구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걸 구해주려고 했답니다. 아직 사귀기 시작한 것도 아닌데도 무조건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처음엔 여성도 굉장히 즐거워했고 친구도 기운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니 물량이 얼마 되지 않아 구하지 못했고 친구는 미안한 마음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그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성의 반응이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제대로 못 구하느냐라며 퉁명스럽게 내치듯 말했고 이후에도 꽤 차가운 태도를 보이더랍니다. 제 친구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열정과 정성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속이 상한 친구가 제게 연락해서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몰아세울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요. 목소리가 잔뜩 처져 있었는데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관계에 매달리고 있기에 그 사람이 그걸 당연히 누리게 된 것 아닐까. 애초에 작은 요구에도 곧장 모든 걸 해주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그만큼 너의 가치가 쉽게 소모되는 거라고 생각해봐. 라고요.
물론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 제게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보다 순수하고 따뜻한 심성을 지녔기에 이런 상황에서 상대에게 분노보다는 죄책감과 허탈함을 느끼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도 깨달아야 할 점은 분명 존재한다 싶었습니다. 연애라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쉴 새 없이 모든 것을 퍼주기만 하면 결국 그 마음이 상대에게는 그다지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어차피 너는 지금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그분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대한다면 조금은 너만의 선을 지키고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해. 만약 상대가 소중한 관계로 이어가고 싶다면 분명 반응을 보일 거고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가 가능할 거야. 그런데 만약 계속 무시하듯 굴거나 날카로운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런 사람과 앞으로 더 긴 시간을 보내는 게 과연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해. 그랬더니 친구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잘해주면 마음이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잘 못해서 삐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노력해보면 안 될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이미 충분히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문제는 모든 것을 맞춰주는 태도 때문이었지. 그걸 조금 더 늘려서 해결될 성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상대가 너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더 주려고 해도 점점 대점만 소홀해질 수 있어. 그러니 조금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자. 너무 급하게 굴지 말고 네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조금은 거리감을 두면서 대화를 해보는 거야. 처음에는 그 친구도 행동이 잘 안 바뀌었습니다. 습관처럼 사소한 부탁이라도 들어주려고 하고 문자가 조금만 늦게 와도 자기 탓인가 싶어 초조해했지요. 그래도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제가 전한 조언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에게 다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잠잠하냐? 너 변한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말이었다고 해요. 그 순간 제 친구는 희미하게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분명 그녀 입장에서는 늘 바로바로 응답해 주던 그가 살짝 달라진 것을 느끼고 궁금증을 느낀 거죠. 그 친구는 평소 같았으면 아니야. 나 여전히 너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무슨 일 있어? 내가 미안해. 라는 반응을 보였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나 혼자만 너무 바빴던 것 같아. 서로를 알아가는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을 열어줘야 하는데 한쪽만 노력하는 것 같아서 생각이 좀 복잡했어. 라는 식으로 답장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자 그녀가 의외로 흥분한 듯이 그게 무슨 뜻이야?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라며 다시 물어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화를 하며 그 친구에게 당부했습니다. 절대 화를 내거나 비꼬지 말고 너의 감정이 왜 힘들었는지를 담담히 표현해봐. 상대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지점에서 관계의 한계를 인식할 수도 있고. 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까지는 잘 받아주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여긴 것 같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도 상처를 많이 입었어.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내 마음이 가볍게 취급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잠시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그녀가 불쑥 미안하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툭툭 던지는 말투가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난 원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반응도 조금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그 말에 흔들릴 뻔했지만 그래도 꾹 참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아끼려면 가끔은 타협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나도 듣겠지만 나 역시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고 난 후에야 상대방도 마음을 조금씩 여는 듯 했습니다. 이전만큼 거칠게 나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그 여성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오늘은 기분이 어때? 내 생각이 문득 궁금해서 라고 물어보기도 했다지요. 이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 변화가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연애에서 한쪽이 너무 많은 걸 당연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그 여성의 상황은 조금씩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녀가 사랑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이기적인 편이었고 오랫동안 그러한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더 이상 본인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무조건적인 헌신만을 하는 사람처럼 굴지 않게 되자 그녀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지닌 매력을 자각하기 마련입니다.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매력을 상대가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선을 지키고 존엄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지요. 예전에 그 친구는 무조건 한없이 열어두기만 했습니다. 감정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상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려고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가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랄수록 그 기대치를 다 채우지 못하면 비난만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무조건 잘해주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살짝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싶은 따뜻함이 가득한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질 못하고 오히려 이용당하거나 당연시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를 좀 더 소중히 여겨야 하고 상대에게 늘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청자분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모든 걸 다 퍼주다가 상대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더 거만해지거나 매정해진 상황 말입니다. 직접 겪은 분이라면 그 상실감이나 허탈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겁니다. 연애에서 마음을 조절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도 아닙니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상대 역시 그 가치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개선하거나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첫째로 자기 감정을 확실히 돌아보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를 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에게 무리한 희생을 강요하는 순간 그 희생은 당연함으로 치환되기 쉽습니다. 둘째로 어느 정도 미지의 영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걸 속속들이 다 털어놓으면 나중에는 더 이상 알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궁금하거나 설레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만약 상대가 조금 이기적인 스타일이라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를 쉽게 조종할 수도 있지요.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바둑을 둘 때 말 한 수 한 수가 귀하고 소 읽기가 중요한 것처럼
연애도 상대에게 완벽히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해. 곧바로 감정을 쏟아내고 요구가 들어오면 전부 들어주고 사소한 문자나 전화에도 즉각 반응해 주다 보면 그 사람에게 우린 너무 손쉽고 익숙한 존재가 됩니다. 신비감이 사라질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존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냉정하게 굴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노력하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대등한 자세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란 것이 한쪽이 계속 퍼주는 형태로는 결코 오래가기 힘듭니다.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서로 함께 성숙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우리만 일방적으로 줄곧 희생한다면 지쳐버리거나 상처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친구가 결국 그 여성과 어느 정도 해피엔딩을 만들게 된 시점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다시 예민하게 굴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친구가 싫어도 참고 받아주곤 했지만 그날은 과감하게 상황을 정리해 보자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무조건 다 맞춰주지 않아서 서운해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를 조금이라도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 만약 나에 대한 배려 없이 늘 내 입장만 강조한다면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해. 라는 식으로 강하게 나간 겁니다. 이때 그녀가 어떠한 표정을 지었을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친구의 말에 따르면 굉장히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동안은 뭘 하든 받아줄 거라 믿었던 남자가 갑자기 자신만의 의견을 단호하게 내세우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당황스러워하며 잠시 말이 없었던 뒤 그녀는 천천히 본인의 잘못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안해. 사실 나도 너를 시험해 본 면이 있었어. 내가 정말 얼마나 나를 좋아하나 보고 싶었거든. 라는 식으로 말이죠. 친구는 그 말에 적잖게 화가 나면서도 내심 어느 정도 예감했던 부분이라 씁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대가 정말로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대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결국 시험에서 통과하길 바랐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상처가 생겨버린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이제 상황을 달리 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바로 아니야. 내가 이해해야지. 너도 마음이 불안했겠지. 하며 다시 양보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시험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사람의 진심을 이용하면 안 돼. 나는 이 점에 대해 많이 서운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라고 곧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이 말이 나오고 나니 그녀도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해도 너무 쉽게 사람의 호의를 시험해보려 한 자기 행동이 잘못됐음을 어렴풋이 느낀 거지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그날을 기점으로 조금 더 솔직하고 건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사랑이니까 희생이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말이죠. 물론 좋아서 하는 헌신이라면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헌신이 당연시되거나 심지어 이용당하는 상황이 될 때입니다. 내 마음은 소중한데 그것이 하나도 존중받지 못하고 모욕당하는 순간이 발생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만 깎여 나갈 뿐이니까요. 연애는 호혜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 상대에게 베풀고 어느 정도는 상대에게서 돌려받아야 건강한 상호작용이 이뤄집니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쪽이 그걸 필연적인 권리인 양 받아들인다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는 건
보통 너무 많이 베풀었던 쪽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사례처럼 초반부터 전부를 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를 너무 좋아해서 무작정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베풀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상상도 못했던 상처를 받아버렸지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연애에서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적당한 여유, 그리고 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열렬히 좋아하고 있으나 상대가 무심하거나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혹시 너무 쉽게 모든 걸 내어주며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공감 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미 상대가 마음을 함부로 대하고 있고 내가 그걸 지적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해도 상대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진지하게 관계의 지속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아를 무너뜨리고 희생만 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상대도 진정 나를 아끼고 존중한다면 적어도 내 마음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친구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관계의 규칙을 다시 세우고 서로 대등하게 노력해보자는 대화 끝에 그 친구와 그 여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히 평탄하지만은 않았고 간간히 갈등도 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친구가 이 관계 안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애에서 절대 내보여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내 모든 약점을 상대가 손쉽게 알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있다면 어차피 서서히 알아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내가 불안해하는 지점, 내가 그를 위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등을 다 털어놓으면 상대는 무의식 중에 그걸 활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둘째로, 끝없는 복종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강아지처럼 무조건 따라다니면 상대에게 편리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반대로 어려운 것을 얻게 될 때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지나치게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완벽히 군소리 없이 모든 걸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로, 내 감정을 전부 쏟아붓고서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상대가 키우게 만들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상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맨날 그래왔잖아. 이번엔 못해줘 라는 식으로 당연히 요구할 테니까요. 게다가 누군가 이미 모든 걸 다 주는 상태라면 그 사람이 서운하다고 말해도 상대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가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 선을 새롭게 설정하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아마 이 글을 들으시면서 그럼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는 결국 서로를 위하고 보듬어주는 과정이죠. 다만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상대에게만 모든 걸 맞추고 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상대 또한 무한한 헌신에 슬슬 익숙해져서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게 되거나 요구가 점점 과해지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친구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해 왔던 듯합니다. 상대가 조금 기분이 나쁘다 싶으면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라 여기고, 조금 까칠하게 대하면 더욱더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면 상대는 그런 태도를 당연히 여기게 되고, 오히려 조금만 못해주면 공격적으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의 모든 기분을 내가 책임져야 하지? 하고요. 그 이후로 친구는 상대가 예민하게 굴었을 때 억지로 달래주기보다는 넌 지금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지, 혹시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으면 솔직히 말해줘. 그렇지 않으면 난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처음엔 상대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더 이상 이전처럼 다 받아주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상대도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을 유지하고 싶다면 최소한 내게 조금은 예의를 갖추고 존중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둘의 관계가 점차 성숙해졌습니다. 이전에 비해 다정한 모습도 더 많아졌고, 작은 다툼이 생겨도 과거처럼 삐딱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한 단계씩 배워나가는 것이겠지요.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또 어떤 이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모자라다고 느끼며 불만을 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태도를 유지하느냐입니다. 나를 아낄 줄 알고 때로는 단호하게 기준을 지킬 줄 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대를 만나더라도 큰 상처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과거에 뜨거운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과정에서 혹시 지치고 상처받았던 때를 떠올려 보면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다 줬는데도 잘 안 됐을까 하는 의문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랑은 공평하거나 합리적인 법칙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론 잘해줄수록 더 함부로 대하는 이도 있고, 조금은 신비롭게 거리를 두어야만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결국 연애는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배려하고 보완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길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모든 책임을 홀로 지고 고통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도 분명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 친구는 이미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뒤늦게나마 남은 상처를 보듬으면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억압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면서도 상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접근해도 상대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해야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점. 아직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연애의 정답이란 건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원칙 같은 건 있습니다. 나만의 존엄성과 선을 지키는 것, 그리고 상대와의 관계에서 내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태도. 이것이 굳건히 자리 잡혀 있다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게 되고 결국 둘 사이의 관계가 좀 더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끝으로 연애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당부의 말을 전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상대에게 모든 걸 쉬이 내맡기지 말고 때로는 조금 늦게 반응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내가 왜 상대를 좋아하는지, 왜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지 스스로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상대가 분명히 선을 넘었을 땐 무조건 사과하고 들어주지 말고 단호하게 내가 느낀 불편함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진정 나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인정하고 조율하려 할 겁니다. 연애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이기에 때로는 충돌도 있고 상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함께 지켜나간다면 분명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앞으로도 바뀌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겪은 에피소드와 가까운 친구가 처했던 상황을 예로 들며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맞닥뜨린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분들께도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나 직접 겪으신 경험담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타인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깨닫게 되곤 하니까요. 연애라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소중한 감정과 배움을 얻게 되니 삶의 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다채로운 경험과 성숙한 시각으로 이 채널을 통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연애는 혼자만의 헌신으로는 지속되기 어렵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랑을 오래 잘 유지하려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때로는 신비로움과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괜한 불안함에 휘둘리거나 상대의 변덕에 속상해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늦은 것 같다. 너무 많이 줘버렸고 마음고생도 심했는데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을까라며 걱정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언제라도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앞으로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관계가 아직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상황을 바꾸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더 큰 결단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요. 제 친구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 조금씩 연애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초반에는 자기 전부를 주다가 상처받았지만 나중엔 차분하게 선을 그으며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경우지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지나고 나면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아, 결국 내 스스로 나를 소중히 여겨야 상대도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구나 하고요. 저 역시 언젠가 한 번쯤 비슷한 경험을 겪어봤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아름다운 헌신이 아니라 자학이 되기 쉽습니다.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주고받는 연애가 좋은 연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채널에서 나눈 이야기는 조금 길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여 제 목소리가 담긴 이 경험담이 누군가에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를 통해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을 극복할 실마리를 얻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잠시만이라도 지금의 연애 방식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좀 더 아껴주며 상대와 진정한 의미로 대등해지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애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성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맺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애와 삶을 대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면 기쁠 것 같네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본인을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며 너무 쉽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현명한 자세를 지켜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분명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나 자신이 무너지는 희생이 정답일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전해드린 조언과 제 친구의 사례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길 바랍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계기는 참 단순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나 관계의 고민에 대해 서로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갈등이나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오해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혼이라는 주제도 자연스럽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한 가정이 겪는 큰 변화이며 때로는 매우 힘든 길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 채널을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혼 경험이 있는 지인이 드물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가까운 분이 이혼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이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놀라웠던 사실은 이혼 후 재혼을 선택하는 분들에 대한 시선이 꽤나 차가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일부 시선은 정말 날카롭고 차갑더군요. 왜 저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혼 자체를 한 번의 큰 실패로 단정 짓고 그 뒤에 새로 출발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혼은 여러 이유가 얽힌 결과이고 한 사람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내린 결정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선 이미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텐데 그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저는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직접 사연을 보내주신 분 중에 이혼 후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쌓여 이미 전 배우자와는 정리가 끝났는데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사랑을 만나고 싶은 바람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 마음을 누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애정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변 반응이 항상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보니 내 선택이 혹시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모임에서 만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고민 끝에 아이를 키우며 이혼을 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중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다른 참석자들이 그분에게 묘한 눈길을 보내더군요. 왜 벌써 재혼을 생각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스치듯 오갔습니다.
정작 본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차분히 이어가고 싶고 아이에게도 충분히 새 사랑을 이해시키고자 노력 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듣는 이들 중 일부는 왠지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같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판단을 함부로 평가할까? 그리고 굳이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여서 상대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 뒤로 많은 사연을 접하면서 저는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혼이라는 건 때론 마치 문을 닫고 다시 새로운 문을 여는 과정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닫을 때는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으며 때로는 억울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열 때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겠지요. 이 과정에서 주변의 이해와 지지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재혼을 부담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특히 여성이 이혼 후 재혼을 한다면 그 안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곱씹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이혼을 했다고 해서 더 이상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말은 참 잔인하지 않나요? 오랜 시간 힘겹게 고민하다 내린 결정으로서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점을 부정당한다면 누구나 상처받을 겁니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 해도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특히 다시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 주위에서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의 시각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며 본인의 결정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즐겨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통해 계속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을 겪었다고 해서 그걸로 내 모든 가치가 정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엇나간 인연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편이 더 건전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혼 후 한동안 힘들어 하시다가 서서히 새로운 길을 찾고 또 다른 인연을 만나면서 활력을 되찾으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재혼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다가도 자녀와 대화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이해하는 과정을 겪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다채롭고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혼을 겪은 뒤에 새롭게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걸 스스로 자책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혼 후에 재혼을 부정적으로 말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 마음속에는 걱정이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는데 또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면 더 큰 상처가 남지 않을까 두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혼을 선택한 사람이 금전적인 이득만 바라고 결혼을 서둘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한 지인으로부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혼 후 오랜 기간 혼자 지내다가 우연히 직장에서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통하는 걸 느꼈고 서서히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마음 한구석에 아이를 둔 책임감도 있었고
이전 결혼 실패에 대한 회한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새로운 행복을 마주했을 때 그 행복을 붙잡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이 달가울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그분은 용기를 내어 상대와 진솔하게 대화했고, 결과적으로 재혼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이어가게 되었지요. 이때 제가 느낀 건 사람마다 새로운 사랑을 마주했을 때 갖는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속에는 예전에 전해져 내려오는 말들이 존재합니다. 재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담은 표현들도 있었고, 그것이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속담이든 예전 시대의 배경과 그때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기에 현대 사회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사람들의 삶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지요. 그런데도 일부 편견은 강하게 남아 있어서 재혼을 마치 쉬운 결정으로 여기거나 무언가 흑심이 있어서 하는 일로 바라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럴 때 저는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한 사람의 선택을 대체 왜 그렇게 가볍게 판단하고 본인들의 잣대로 재단하려 드는 걸까 싶으니까요. 예전에는 결혼이 단순한 남녀의 애정 관계를 넘어 가문과 가문의 결합처럼 여겨지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혼이 큰 흠으로 간주되었고 재혼은 더더욱 꺼려지는 일이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로에게 맞지 않아서 혹은 다른 여러 이유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위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다른 삶이 펼쳐지며 더 나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길고 그 안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이 났지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응원하는 편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재혼을 하면 주변 친지들께서 마음을 닫지 않을까?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진심과 노력이라고 봅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방식도 그렇고,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전하는 태도도 그렇고, 결국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 이들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오랫동안 진득하게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전해지기도 하더군요. 물론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겠지요.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다른 시선을 가진 이들의 말에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인생을 나눌 만한 사람인지 스스로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혼 후 재혼을 결심한 분들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애틋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걸어온 길에는 이미 한 차례 큰 고통과 혼란, 그리고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인연을 마주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문화가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혼이든 재혼이든 해당 당사자가 결정한 인생의 방향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사회가 더 밝은 곳이 아닐까요? 감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겪을 법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혼 후에도 씩씩하게 일어서고 자녀를 돌보면서도 새 인연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더군요.
여기까지 제 생각과 경험을 솔직하게 전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후 재혼에 대해 주위에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혹은 반대로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한마디는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고 또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의지를 가지고 재혼을 선택한 분들을 주변에서도 종종 보았는데 시간과 정성을 들여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더군요. 한 번 상처를 겪어본 사람들이라 더욱 조심스럽고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려 애쓸 때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하며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깊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혼을 한 번 했다면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그렇게 단정 짓는 게 옳은 일일까요? 단 한 번의 실패로 평생을 고립시키듯 말하면 그동안 겪은 아픔에 더해 스스로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길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순간이 찾아오지요. 어느 날 문득 새로운 인연을 만나 진심으로 마음이 통한다면 그걸 놓아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사고방식이 보편적이라면 이미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언제나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건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혼을 결정할 때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전 결혼 생활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갈등을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영역이고 주변 사람들은 본인이 내린 결정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응원해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관계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재혼한 분들 중에는 이전 결혼 생활의 교훈을 토대로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예도 적지 않더군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부부가 함께 대화하려 애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풀어가며 서로에게 배려를 베푸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께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혼 후 재혼을 겪은 지인이 있을 때 어떤 태도로 그분을 대하셨나요? 또는 본인이 직접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본다고 느꼈는지요? 부정적인 말을 들었는지 아니면 의외로 따뜻한 응원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통해 또 한 번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흐르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 갈림길을 마주합니다. 이혼과 재혼 또한 그 갈림길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판단과 비난 대신 공감과 이해를 통해 조금 더 나은 길을 찾게 됩니다. 채널을 통해 여러 사연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결혼은 본디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만의 행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시선과 가족의 반응, 그리고 사회적 편견까지 생각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재혼을 선택한 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좋은 파트너를 만나 서로를 지지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게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살다 보면 행복한 날도 있지만 분명 힘든 날도 존재합니다. 그 시간을 함께 이겨낼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혼한 여성이 다시 결혼한다는 걸
매우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에는 왠지 모를 엄격함과 편견이 숨겨져 있었지요. 혹시 이전에 듣고 자라온 말들이나 전에 내려오는 가치관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 무의식적으로 그런 분들을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성숙하고 책임감 넘치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혼 후 재혼을 결심하는 건 단지 혼자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꾸려나갈 사람을 찾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돌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이와의 관계에도 신경 쓰며 성장해 나가기도 하더군요. 제게 사연을 보내오신 분 중 한 분은 재혼을 둘러싼 주변의 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한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온갖 소문과 잘못된 추측이 난무하자 본인은 잠시 인간관계마저 끊고 지내고 싶어졌답니다. 하지만 결국 그분은 재혼을 선택했고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금씩 편견을 녹여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그분의 진심과 노력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주변 지인들이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인식이란 실제로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혼 후 재혼을 바라볼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새로운 결심을 했는지, 어떤 인생 경로를 거쳐 지금의 순간에 닿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면서 추측만으로 단정 짓는 건 누군가의 삶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다면 가볍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저는 그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해심을 갖고 혹은 관심이 있다면 부드러운 태도로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정 궁금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차분히 들어보고 그 뒤에 나름의 의견을 내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재혼을 통해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응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혼 후 재혼 문제로 고민 중이거나 이미 재혼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의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완전히 무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믿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맞는가 하는 불안을 떨쳐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인의 평가로 인해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놓쳐버리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재혼을 결심할 때는 아이에게 얼마나 신중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가족들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부분에서는 많은 대화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혼 과정이 어땠든 재혼 이후의 가정이 잘 정착하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솔직함과 따뜻한 태도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분명 조금씩 관계가 단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재혼 가정이 잘 정착한 분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했지만 꾸준한 대화와 노력이 쌓여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였지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재혼을 고려하는 주변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괜히 다른 사람들 시선에 흔들려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분이 계신다면 잠깐만 마음을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혼 후 재혼을 하는 사람에 대해 왜 부정적인 감정을 품게 되었는지, 혹시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사고방식이나 편견은 아닌지, 그 사람이 겪은 사연을 조금만 더 이해하면 달리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적어도 함부로 단정 짓는 일은 훨씬 줄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이 채널을 운영하기 전에는 생각이 짧았던 부분이 많았고, 여러 사연을 듣고 난 뒤에야 시야가 넓어졌음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이혼 후 재혼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족의 재구성과도 관련이 있고, 이미 한번 큰 결정을 내려본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만큼 이 주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얻게 되는 교훈도 큽니다. 내가 당장 이혼이나 재혼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주변에서 같은 상황을 겪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쓸 수 있다면 그게 이 채널이 지향하는 성숙한 관계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길어진 건 이혼과 재혼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채널을 통해 제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듣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혹시 이혼 후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로 너무 마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과정이 중요하겠지요. 그 뒤에 내린 결정이라면 비록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언젠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 깊이 배우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반대로 큰 공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요. 어떤 반응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혼 후 재혼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의 장을 열고 서로 다른 시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두 조금씩 성장하고 편견의 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혼 후 재혼을 선택하는 분들을 보고 심한 말로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결정을 가볍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사정과 배경이 있고 그 안에서 내린 결정을 함부로 재단하는 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해주는 태도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저도 이 채널을 이어가며 늘 그 마음을 간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의견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통찰을 얻기도 하고 내 마음 속에 있던 편견을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분들과 인생의 희로애락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성숙한 관계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하는 공간이 될 것이니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속에 자리한 행복의 씨앗을 꽃 피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살다 보면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결국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길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없이 마무리합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며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이 되었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고민들을 진솔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성숙한 시선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